송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구만 감독만큼. 왜 목이 메이냐? 네. 그 쿠만 감독만큼 또 문재인 감독이 하나 있어. 아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이지 사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약해. 약해? 왜냐면은 쿠만, 누누, 그 다음에 솔샤르 아니야? 그런가? 아르테타는 조금 벗어났나? 아르테타는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 탔어? 지금 얘기하기엔 좀 어렵고. 근데 네. 아르테타 얘기 곧 돌아옵니다. 네, 아르테타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 일단 이제 솔샤르 감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재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4위. 그리고 승점 14점인 걸 고려했을 때는 무슨 소리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찬반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위 첼시하고 승점이 2점 차, 2위 리버풀하고 승점이 1점 차입니다. 그런데 3위 맨시티, 5위 에버튼, 6위 브라이튼하고 승점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위부터 6위까지는 1위 경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고, 뭐 눈에 띄는 건 역시 브라이튼과 에버튼이죠. 네. 네, 역시 축구는 감독 노름인가요? 네. 두 팀의 감독이 네. 힘을 내고 있는 좀 모습인데 눈가가 촉촉하다. 네. 감독 얘기할 때마다. 쿠만 나가라. 네. 지금 솔샤르 감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솔샤르 네. 감독이 지금 성적이면 나쁘지 않은데 각 경기마다 경기 내용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질설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솔샤르 아웃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경기 성적 프리미어리그 4위 4승 2무 1패 이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일부 팬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초반 일정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었냐. 타팀들에 비해서 강팀들을 피해 있었다. 비교적 여유로웠죠. 이 네. 정도면. 물론 네. 일부 팬들은 야, 2라운드 소튼 만났고 6라운드 빌라 만났고 7라운드 에버튼 만났다. 이 경기에서 메뉴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리즈, 울버햄튼, 뉴캐슬, 웨스트햄에게 승리를 거뒀죠. 물론 리즈, 뉴캐슬전에서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즈전에서는 말 그대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폴 포그바의 환상적인 호흡. 이게 개막전이었죠. 네. 그리고 뉴캐슬전에서는 돌아온 호날두 파괴력이 말 그대로 빛나는 경기였는데 일단은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하다. 상대가 강팀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한 상대가 많았음에도 그리고 또 리그컵에서도 탈락을 당했습니다. 일찍 탈락했죠. 네. 공교롭게도 당시에 웨스트햄과 2연전을 치렀거든요. 리그에서 만나고 그다음 리그컵에서 그렇게 격돌했었는데 이게 먼저 치른 리그에서 이기고 그것도 힘들게 이겼죠. 네. 힘들게 이기고 리그컵 가서 패한 게 이게 이기고 지면은 결국은 진 것 같아. 지고 이긴 거보다 타격이 좀 더 커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여파가 더 컸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오히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야, 카라바오컵은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리그에서 이기고 카라바오컵에서 패배한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보면은 리그컵에서 승리를 거두고 리그에서 패배하면은 리그 패배는 다른 경기들에서 극복할 수 있지만 리그컵 탈락, 카라바오컵 탈락은 그냥 2대에는 안녕이거든요. 그리고 리그컵에서 이렇게 탈락해버리면은 이 비대한 스쿼드를 운영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로테이션을 돌릴 곳이 적어지고 물론 이제 일정이 여유로워지지만 그만큼 선수를 고르게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때 패할 때 웨스트햄도 로테이션을 돌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겨야 되는 건데 여기서 패하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잃게 됐죠. 네. 네. 여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1승 1패를 기록했죠. 네. 1차전 영보이스전에서 제시 링가드의 어처구니 없는 패스에 의해서 1대2로 패배했는데 뭐 이 경기는 완비사카 퇴장도 당했던 네. 경기고요. 그리고 2라운드 비아레알전은 정말 간신히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재 조 1위인 아탈란타하고 2연전을 치러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도 16강 진출에 대해서 좀 고생할 수도 있다. 약간 동병상련 같은 그런 표정으로 얘기한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 네, 어떤 팀은 그냥 2패고 열심히 그래, 없는 팀이 있는데 맞아. 뭐 이 정도 갖고 뭐 그렇게 그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1승 1패지만은 이 2패 같은 1승 1패예요.
경기력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나빴다라는 네. 거죠. 예.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딱 까놓고 봤을 때 그냥 스코어만 봤을 때는 아쉬운 건 웨스트햄전 패배밖에 없어요. 아니 영보이스전 패배? 아니 한 명 퇴장당했잖아.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 어쨌든 이겼잖아 비아레알에게. 그러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분위기 바꾼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맨유에는 챔피언스리그 사나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잖아. 그러면 뭐 16강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리그에서도 아니 초반 일정이 좋든 안 좋든 일단은 패배는 1패밖에 없잖아.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세부적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솔샤르 감독의 경질설이 왜 나왔나? 아니 그렇게 본다면 솔샤르 감독의 경질설이 나올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경기력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는 팬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그거는 물론 눈높이가 올라가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느 팀보다도 여름에 영입을 잘했거든요. 큰 영입을 많이 했죠. 네, 거의 네. 1억 4천만 유로를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든 산초, 라파엘 바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톰 히튼 골키퍼까지 이렇게 4명을 영입을 했는데 호날두 공격 이끌고 제이든 산초 측면 공격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바란은 벌써 뭐 적응해서 수비 네.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굉장히 전력적으로도 보강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팬들은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보강이 없고 그것이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쿼드를 쫙 펼쳐보면 매우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이 팀은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FA컵, 챔피언스리그 모두 노려야 됩니다. 네, 출전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노려야 되는 전력이고 우승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죠. 네. 네. 여기다가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트래블을 달성했던 팀이잖아요. 퍼거슨 감독 시절에. 그게 언제냐? 네. 깜누의 기적을 쓰면서 네. 네.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전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노려도 될 만한데 사실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솔샤르 감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샤르 감독의 문제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1번은 일단 굉장히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트로피가 없다. 예, 예.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임시 감독으로 부임했고 2019년 4월에 정식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61경기를 소화해서 89승 36무 36패를 기록했는데 일단 장기 집권이긴 해요. 그런데 우승 문턱에서 계속 좌절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19-20 시즌에 보면은 유로파리그, FA컵, 카라바오컵 다 준결승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준결승까지는 다 올라갔는데 네. 탈락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2위, 유로파리그 결승. 그러니까 은근히 상승 곡선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치상으로는 네, 18, 19 시즌 중반에 와서 임시 감독일 때 워낙에 성적이 좋았는데 정식 계약하니까 성적이 좀 나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는 거의 다 3, 4위권이에요. 리그 3위, 그리고 각 대회 준결승. 그리고 지난 시즌은 결승까지 가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리그 2위, 유로파리그 그렇죠. 결승. 네. 물론 이제 FA컵 8강, 카라바오컵은 준결승이었지만 그런 상승 곡선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야, 올 시즌은 뭔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첼시, 맨시티가 너무 강하지만 우리 호날두가 돌아왔잖아. 그러면 올 시즌은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안 좋다는 거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야, 이렇게 보강했는데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역시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이 선수들의 포지셔닝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수빨 느낌이 강해요. 스타 파워에 좀 네.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스타들을 배치해 놓고 알아서 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선수들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을 좀 많이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저는 시즌이 계속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부임 초기 그러니까 뭐 임시 감독 시절에는 352도 썼다가 4231도 썼다가 굉장히 변칙적인 전략을 써가면서 그에 맞게 지금 있는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잘 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정식 감독을 체결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그 이후로 갈수록 그리고 선수들이 보강되고 더 좋은 선수들이 합류할수록 점점 그 선수들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게 기대가 계속 실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죠. 아니 기본적으로 호날두가 왔고 호날두가 이 정도로 골을 넣어주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승점을 주스면 되거든요. 그런데 팀이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결국 공격은 공격수 개인 능력에 의해서 빛나는 장면은 나올지언정 네.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비 불안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원 장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팀이 안 좋은 거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로 전환할 때 가장 잘 드러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웃기게도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자주 드러난 일이지만 맨유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의 좌우 간격, 상하 그러니까 1선에서 3선 뭐 수비까지 이 간격이 균등하게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이다 보니까 이게 수비로 전환할 때 쉽게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또 카운터도 쉽게 당하고 이런 것들이 비아레알전에서도 나왔고 다른 경기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원래 선수들 하나하나 이렇게 간격 뭐 좋은 감독들은 뭐 선수들마다 선마다 뭐 얼마를 유지해라 몇 미터를 유지해라 이런 것들 막 잡아주고 다 하잖아요. 잡아줘요. 근데 맨유는 과연 이런 체계적인 구축이 잘 되어져 있는가? 네. 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지금 네.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솔샤르 감독 두 번째 문제하고 연결돼요. 네. 왜냐하면 미드필드 라인이 지금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건 미드필드 라인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도 문제지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도 문제예요. 지금 포그바가 1차 빌드업을 할 때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은 메뉴가 빌드업에 문제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모두가 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프레드가 보좌를 잘하느냐, 마티치가 보좌를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수비 시에는 프레드가 덩그러니 있거나 마티치가 덩그러니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너무 수비적인 임무가 과중한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이 흔들리죠.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란이 오고 나서 바란 다 제 역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맥과이어가 많이 지쳐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마다 기복은 좀 있지만 맥과이어는 맥과이어예요. 그리고 린델레프도 오히려 맥과이어보다는 일관된 활약을 또 펼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비가 문제는 그렇지. 네. 이게 수비진만 뭐 안정적인 활약을 한다고 해서 이게 수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비로 전환했을 땐 요즘이 어떤 시대예요. 공격수부터 다 수비로 전환해서 이 체계적인 팀 단위의 압박, 팀 단위의 수비 라인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엉망이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아 맨유 뭐 누가 맥토미니가 너무 올라간다. 프레드가 위치를 제대로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은 그만큼 또 수비 라인도 따라서 올라가서 간격 유지를 해준다거나 혹은 프레드가 측면에 너무 빠지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또 이 좋은 좁은 간격을 만들면서 대응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안 되는 되고 거예요.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간격 유지가 안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비는 수비수만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수비수라도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골키퍼라도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한 거는 결국은 미드필더에서 수비 쪽에 지원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공격 쪽의 지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여름에 미드필더를 영입했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샤르 감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솔샤르 감독이 능력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솔샤르 감독이 좀 비판을 듣는 이유는 주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체 카드를 쓰는 타이밍도 너무 느리고 그리고 교체 카드를 100% 활용도 못하고 아니 본인이 슈퍼 서브셨는데 슈퍼 서브로 활약하던 그런 분이 교체 카드를 왜 이렇게 망설여? 그러니까 96, 97 시즌부터 예. 11시즌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면서 물론 선발로 나온 경기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상 굉장히 속에 많아요. 슈퍼 서브라고 하는 거는
아니 교체 출전해서 골을 빵빵 터트려 줬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얘기한 깜누액이죠. 아유 진짜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거기에서 셰링엄과 이 솔샤르가 해낸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는데 네. 아니 자기가 교체 출전을 주로 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프리미어리그 우승 6회, FA컵 우승 2회, 선수 시절에 메뉴에서 정말 우승 트로피를 쓸어 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슈퍼서브는 메뉴 역사상 나 한 명이면 돼. 이건가? 아니 이런 교체 자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준비 자세,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할 텐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주입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일반적인 예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근년에 보면 왜 이렇게 베스트 11만 고집하지? 선수 이전도 너무 심하고 이게 경기마다도 그렇지만 시즌 전체를 봤을 때도 야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탈 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지없이 결국은 탈이 나요. 예.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디테일, 중원 장악, 그리고 교체 카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빨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솔직히 결과만 내면 선수빨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과 내는 게 제일 네. 중요하니까. 스타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영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선수빨 이야기 듣더라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먼 훗날 솔샤르 감독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감독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선수빨로 안 되는 부분은 감독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선수들이 정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도 많지만은 그런 선수들도 결국은 사람이거든. 이 컨디션이 굴곡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게 전술적 디테일이거든. 이 잘 짜인 전술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대한 커버해주면서 경기력으로 메울 수 있는 그런 도구,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솔샤르가 지금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거죠. 일단은 지금은 솔샤르 감독을 자를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크죠.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성적이 야 이거 경질대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야 카라바오컵 탈락했으니까 경질. 그러면 쿠마는 지금 목숨 12개가 날아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 아직까지는 자를 명분이 없고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같은 경우에도 메뉴 입장은 변함이 없다. 메뉴는 솔샤르 감독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펠란 코치를 재계약을 하게 된 거죠. 이 계속해서 체제의 이 신뢰를 체제를 계속 준다는 가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체제 신뢰를 주는 게 좋은 선택일까? 모르겠어. 나는 그 김보경 선수가 한 인터뷰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카디프 시절에 솔샤르 감독을 경험했지만은 이 감독이 굉장히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는 좀 약하다고 느꼈다. 이런 지시를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잉글랜드 적응이나 좋은 경기력을 내는데 굉장히 고전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 사이에 또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의구심이. 아니 사실 솔샤르 감독이 스타일이 변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잡는 코치를 영입해야 돼요. 그렇지. 코치진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결국은 또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과연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워낙에 선수진이 좋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눈높이는 우승입니다. 근데 우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경기력이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이 번개 맞고 정신 차리던가 아니면은 목욕하고 벽 보면서 반성하면서 깨달음을 얻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하는데 안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감독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럼 감독을 사람을 바꿔야지. 근데 이제 솔샤르 감독을 지지한다고 하니 네. 뭐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되겠죠. 아. 여하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맨유 힘들다.